자, 갑니다. 페이지 64페이지 확인하시고, 자, 드디어 3단원. 지금부터가 이제 레알지 중등 과학이라는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지 64페이지, 페이지 66페이지, 64 넘어와서 65페이지 됐고, 보면 돼요. 그냥 66페이지 나왔습니다. 열이 이동인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돼요. 중요한 거.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고, 먼저 자, 온도와 입자인데, 자, 온도가 뭐냐면 온도는 어떤 물질의 어떤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온도예요. 온도 제가 어제 어떤 차갑고 뜨겁고 한 정도를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그죠? 차갑고 뜨거운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다 보면 되고, 뻔하지만 이제 그 고온과 저온이 있고, 고온은 높은 온도, 저온은 낮은 온도고, 라고 할 때 그때 입자의 모습을 보면은 고온에서는 어떤 물질이 이런 입자들이 되게 활발히 움직여. 그리고 저온은 느리게 움직여. 그리고 말 표현은 뭐 활발 또는 뭐 둔하게 움직인다. 뿅뿅뿅뿅뿅뿅 보이죠?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 거? 얘입니다. 얘입니다. 그림 보수를 파악을 해야 돼. 뿅뿅뿅뿅 맞죠 이거? 빨리 움직이는 거는 뿅뿅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 됐나? 그리고 자, 그 뜨거운 것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차가운 것도 더 움직입니다. 이게 차가운 것이 왜 차가운 거냐면 열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열이 조금밖에 없으면 차가운 거, 열 많이 있으면 뜨거운 거. 되나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그 고온과 저온, 아무튼 뜨겁고 차갑고 하는 건데 다 어떤 입자 움직임 다 있다는 거야. 참고로 열이 없으면 정지하고 있는 거. 오케이?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더 움직인다. 되나요? 그리고 저렇게 움직이는 정도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제 안 보이지만 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야. 됐나요? 또 우리 보면 이제 할 것이 있는데 보이면 먼저 온도에 대한 건데 좀 필기 장소를 좀 알려면 위에다 위에 잘 쓰네요. 위에 여기다 그럼 이제 그걸 좀 쓰자. 우리 책에는 글씨 정도로 글씨 크기는 책에는 글씨 정도 크기로 좀 쓰면 될 것 같아. 이게. 아니 이것도 좀 더 크면 안 돼요. 우리 책에는 글씨보다 좀 더 작게 쓰면 돼. 온도가 총 이제 그 세 가지. 이만큼 쓸 거. 내가 평소 쓰는 글씨 정도 크기로 이만큼 쓸 거야. 이만큼. 그냥 총 세 가지 온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섭씨 온도. 자, 보이나 이거? 섭씨 온도. 두 번째가 이제 화씨 온도. 화씨 온도. 글씨 보이나? 크게 쓸까 그냥? 보여 안 보여? 글씨. 안 보이나? 화씨 온도. 아니면 세 번째가는 절대 온도. 잠깐만. 많이 여기서 절대 온도. 절대 온도고 또 세 가지 온도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인지 먼저 보면 섭씨 온도는 얘는 이제 그 물이 끓을 때 그때 값을 얘를 이제 100으로 보고 물이 얼 때 그때는 0으로 가. 됐나? 했을 때 그 물이 끓고 얼고 하는 그 서로 가는 사이를 100등분 한 거. 100등분. 됐나요? 물이 얼 때랑 그리고 물이 끓을 때를 사이를 100등분 하는데 처음에 물이 얼 때 0을 한 거야. 됐나? 0을 할 때 그때 100등분이다 보니까 물이 끓을 때 100이 돼. 이거 이해가나? 자, 우리 이런 패턴이야 이게. 화씨 온도는 그 사이를 180등분해. 180등분 나누고 그리고 물이 얼 때를 숫자가 32가 32가 되고 문제. 그러면 자 화씨 온도라면은 물이 끓을 때 얼마일까요? 보자. 얘는 처음 물이 얼 때 0이고 100등분 하니까 물 끓을 때가 100이 돼. 얘는 사이를 180등분하고 물 얼 때가 30이야. 물 끓을 때 얼마가 돼 그러면? 패턴 보이나? 패턴 저지? 얘는 물 얼 때 0으로 하고 사이를 얼마? 100등분 한 거 하니까 물 끓을 때가 100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얘는 달라게 그 사이를 180등분하고 물 얼 때가 32가 돼.
그럼 물 끓일 때 얼마 될까? 140. 얘는 그건 더해주면 돼. 더해. 그럼 212가 돼. 이거다. 참고로. 패턴 좀 보이나? 그 사이 100등분이다 보니까 이것보다 100이 더 많으면 되는 거야. 처음 이것이 0이니까 0 더하기 100은 100 나오는 거 모습이고, 얘는 사이를 180 등분하는 거. 180이다 보니까 처음에 30이면 더해주면 돼. 되나요? 그리고 절대 온도에는 사이를 똑같이 100등분하고, 그리고 물이 얼 때를 이 값을 좀 달려. 얘는 273이다. 그러면 물 끓일 때 몇 도가 되는 거? 320 되는 거야. 더해주면 돼. 되는 거. 라고 할 때 이것은 또 어떤 기호인데, 섭취온도의 기호는 도시 쓰면 돼요. 도시 쓰면 되고, 그리고 화시온도에는 도F 쓰면 돼요. 그리고 얘는 K라고 쓰고 얘는 읽을 때 우리가 켈빈 이렇게 읽으면 돼. 대문자 K라고 쓰고 우리 읽을 때 우리가 켈빈 이렇게 읽으면 돼. 그래서 섭씨 온도는 누가 제한한 거냐면 셀시우스가 제한하고 제한한 사람이다. 누가 아직 제한했냐 이거야. 또 셀시우스가 제한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섭씨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화시는 그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해서 이제 화시온도 된 모습이고, 그리고 절도는 딱히 뭐 없는데 얘는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온도가 돼. 입자 운동, 제한이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래서 섭씨 온도, 그러니까 절도는 입자 운동을 나타내는 온도다.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온도가 돼. 아십니까? 느낌이 이제 앞에 단어랑 좀 다르지? 느낌? 이것이 이제 레알 중등 과학이죠. 그나마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어떤 이제 온도가 있는데 그것을 나타낼 때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 똑같은 온도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좀 달려 이게. 그냥 어떤 숫자가 좀 다른 거야. 라고 할 때 서로 간의 그 관계를 보면은 먼저 절대 온도랑 그리고 섭씨 온도 관계. 절대 온도랑 섭씨 온도 관계는 얘는 절대 온도 내는 섭씨 온도에다가 플러스 273 더해주면 돼. 이 관계가 돼. 되나요? 관계. 다음에 자 섭씨랑 그리고 화씨 온도 이 관계를 보면은 섭씨 온도 얘는 그 9분의 5 더하기 화씨 온도 플러스 32 하면 돼. 이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래요. 관계가 이제 지금은 이제 총 세 가지 온도에서 섭씨랑 그리고 절대 온도 두 가지만 좀 알면 돼. 하지만 우리 참고로 알면 돼. 두 가지 메인이야. 되십니까? 그 문제 끝나가 아닙니다요. 끝나가 아니요. 자 그리고 문제 그러면 0도씨는 몇 켈빈이게? 뭐? 자 0도씨 빨리 하자. 0도씨는 얘는 몇 켈빈이게? 얼마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게?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 0 집어넣어. 얼마? 0 더하기 제213이야. 얼마? 이거는 곧 200. 얘는 곧 273 켈빈이다. 쓰면 돼요. 또 그러면 자 엄청 어려운 문제. 그러면 50도씨는 몇 켈빈이게? 2분의 370도. 더해주면 돼? 이거 더해주면 돼? 얼마니? 323 켈빈이다. 쓰면 돼요. 보이는 우리 책상에 분리가 안 돼요. 책상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잠깐만 더. 자, 절대 온도가 뭐 하는 거라고? 어떤 입자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운동 없을 때는 운동 없어. 그러면 몇 켈빈일까요? 운동이 없는 온도는 몇 켈빈? 273.
그 운동 없으면 0 켈빈. 0 켈빈. 자 문제 그러면 0 켈빈 0 켈빈은 얘는 몇 도씩이게? 몇 도씩? 어렵죠? 0 켈빈은 몇 도씩일까요? 0도씨. 절대 온도 뭐야? 섭씨 온도? 이것이 0이야 0. 얼마일까? 270. 마이너스 200. 그렇죠. 자 얘는 0아 마이너스 273도씩 이거야. 이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절대 영도 절대 영도. 이때는 입자 온도 없는 그 상태가 돼. 그래서 이것보다 그 조금이라도 더 열이 좀 더 있으면 온도가 좀 더 올라가면 입자 온도가 다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약간 상식으로 알면 돼 상식으로. 이거 배웠으면은 너 같이 알고 있으면 돼. 너 이거 배웠네? 너 이제 기본 상식이다. 그죠? 그리고 중학교 과학은 약간 상식이 많아 이게. 고등학교 과학은 약간 좀 이제 고급 상식이고, 자 중학교 과학은 약간 좀 상식인가 많이 알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자 참고로 우주 온도 약 3켈빈 3켈빈 우주 온도. 자 몇 도씩이에요? 지금 참 우주 온도다. 몇 도씩일까요? 마이너스 270. 마이너스 270. 자 영하 270 되는 거. 왜? 춥게 덥게. 춥다. 오늘 몇 도시냐 우리? 밖에 몇 도니? 날씨 몇 도야 오늘? 날씨 나와라 날씨. 오늘 보니까 어이구. 자 오늘 영하 6도씨. 마이너스 6도씨야. 몇 켈빈이야 몇 켈빈? 자 영하 6 마이너스 6도씨. 몇 켈빈이게? 267.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6이다. 얼마? 267 한다. 267 켈빈이야 이게. 이거야. 그렇죠? 그 서로가 그 관계만 좀 알면 돼. 얘는 얘는 뭐 참고로 알면 되고. 이 두 가지 관계만 좀 알면 돼. 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근데 숫자가 아주 크지만 온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낮은 온도에 낮은 온도 봐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성만 좀 잘 보면 돼. 참고로 내가 보면 이제 내가 실제 체험한 온도 범위가 있거든. 그 장소가 어디는 군대에서 체험하는데 아무튼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가면 이제 여름에 가면 되게 덥다. 그러면 산에 가면 겨울에 가면 되게 춥다. 강원도. 그러니까 군대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 원래 그래.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 가면은 내가 체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더울 때가 영상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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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상 40도씩 되면은 더워요. 덥다 보니까 땀이 뚝 떨어진다 이거. 그런 적 없죠, 얘들아? 이번 여름에 한번 잘 봐봐. 영상 35도 괜찮아. 그래서 영상 40도씩 되면은 더워요. 그래서 또 여기 똑 떨어져 이게.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워요. 추울 때인데 가장 추울 때가 보면 영하 30도. 되게 춥다. 추워서 막 그 열 내려 막 뛰면 근데 추워. 옷 껴입고 막 뛴다고. 춥다. 그거 잘 모르지 얘들아? 잘 모르죠? 영하 10도 괜찮아. 영하 20도도 뭐 괜찮아. 근데 영하 30도 되면 추워요. 내가 강원도가 저러면 북한은 더 춥겠네요.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수년 그러니까 중앙 강원도인데 북한 보면 그 산들이 높아요. 국내에서는 해발고도 2,000m 넘는 게 없어요 이게. 북한 그거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백두산 밑에 있는 산맥들 많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 날씨 예보할 때 그 우리가 북한은 거의 안 나오고 우리나라만 표시하려고 하는데 전에는 그 북한도 좀 날씨 좀 표시 좀 했었거든 예전에. 그때 보면 겨울 되면은 국내 보면 뭐 강원도 쪽 영하 20도 되면 북한 영하 30도 된다고. 참고로 지금 그 숫자 써야되는보다 더 춥다 참고로. 날씨 예보에서 강원도 영하 20도 하면 영하 25도 되고 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보면 온도가 더 기본이 영하 30도야. 겨울 되면 춥다. 뼈인보다 추운데 막 뛰어도 추운데. 너희 지금 도시니까 잘 몰라. 하지만 이제 되게 추운 거. 그래서 내가 체험한 온도가 영상 40도, 영하 70도에서 총 70도. 참 해봤는데, 그래서 더운 건 더 나아요. 추운 것보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하죠. 추워 죽겠다 하죠. 근데 추워 죽어. 근데 더우면 안 죽는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너희가 보면 이제 이거 온도에 대한 건데 알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최저 온도, 그 최저 온도.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 온도는 뭐 하니까 끝에 없거든요. 하지만 최저 온도가 있다는 거야. 문제 영하 300도씨 있을까 없을까? 이게 뭐 최저 온도야. 그래서 영하 300도씨 없습니다. 하지만 최고 온도는 그 무한대 그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예능에서 보면 그 추워. 영하 300도씨 뻥이에요. 없어요. 되나? 그래서 영하 200도씨 있지. 하지만 영하 300도씨는 없는 거. 이것보다 더 낮은 거 없는 거야. 이거. 예전에 예능 보면은 그냥 뭐 막 그냥 어떤 과장하려고 일부러 막 하는데 그것은 약간 뻥이고 우리가 잘 보면 돼요. 뭐 질문. 아무튼 이거 좀 기억해. 중요한 거. 혹시 최저 온도. 얘 경우는 입자 온도가 없는 거야. 정지하는 거. 됐나? 이것보다 온도가 좀 더 높으면 입자 온도가 다 있는 거다. 됐나?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러니까 추운 것도 입자에서 운동하고 하는 모습이야. 하지만 그러니까 잘 못 움직이는 모습이야. 이거 무조건 그 뜨거워야지만 어떤 입자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온이어도 추워도 이제 입자 운동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잘 보면 돼. 그래서 우리 책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과 입자 나와져 있는데 아무튼 열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입자 온도 일단 입자 온도 있는 거다. 그리고 고온일수록 그 온도가 더 높을수록 입자 온도는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열이 적게 있으면 입자 온도가 더 줄어드는 모습이다. 알죠? A 파트 되고 B 파트 보자. 내용 어렵다. 열평이 보자. 먼저 열이 뭐냐? 열은 나왔죠.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제 이동하는 에너지다. 이거. 됐나? 그것이 열이에요. 항상 열은 이제 자연적으로 보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됐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부러 에너지를 사용해가면서 이제 그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 하지만 자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고온에서 저온 간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문제. 그럼 이제 우리 일반 우리가 에너지를 좀 써가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일부러 열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경우 뭐냐면 냉장고.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건데 자연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항상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뻔하지만 열 얻으면 온도도 높아지고 열 잃으면 온도도 더 내려가는 모습이야. 한번 또 보자. 자, 열 얻으면 입자 온도 더 빨라지고 활발해지고 열 뺏기면 입자 온도 더 느려진다. 알아야 돼? 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열등이요. 말 그대로 이제 서로 다른 두 온도를 가진 물체를 만나면 서로 간 열 이동한다. 이동해서 이제 똑같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열 평형이야. 자, 문제. 예를 들면 자, 뜨거운 물, 찬물 섞어. 뭐가 돼? 미지가 나오죠. 그런데 자, 문제. 뜨거운 물 이만큼, 찬물 이만큼 섞어. 뭐가 돼? 더 뜨겁다. 하지만 온도 좀 더 내려간다. 또 반대로 찬물 이만큼, 뜨거운 물 이만큼 섞어. 뭐가 돼? 근데 차가워. 근데 온도 좀 더 올라가는 거. 중요한 거. 그것이 뭐냐면 자, 열평이 될 때 열평의 온도는 항상 고온과 저온 사이 어떤 온도 값이야. 중요한 거. 잘 보시고. 고온과 저온인데 그때 그 열평이 되는 온도는 항상 이 두 개 사이 어떤 값이라고. 자, 보자. 뜨거운 물 이만큼, 찬물 이만큼 섞었어. 뭐가 돼? 미지가 넘는 거죠. 그때는 정 가운데 되는 거야. 같은 양이다 보니까. 근데 양이 다르면 그 양이 만족 좀 더 치우치는 거야. 찬물 이만큼, 뜨거운 물 이만큼 섞어. 그래서 뭐야? 차갑다. 지금보다 온도 조금 더 올라간다고. 온도 좀 더 올라간 모습으로 열평이 되는 모습이야. 내 말 이해가나? 사실 열평 온도 해봤자 열평형. 어떤 서로 간에 그 온도 다른 두 물체가 만나면 서로 간에 그 온도가 그 일정한 모습이 되는 건데 그때 그 온도가 뭐야? 열평형 온도. 알아야 돼? 항상 이제 열평 온도는 두 가지 어떤 사이 값이야. 사이 값. 그래서 바로 정 가운데 값이라는 말은 아니고 어떤 사이 값인데 얼마 될지 몰라야 돼. 그 똑같은 양이 있으면 정 가운데 값이 되고 아니 양이 다르면 양이 많은 쪽으로 좀 더 치우치는 거야. 됐나? 이해가나? 감이 좀 있는데 감이 없으면 우리가 뜨거운 물 이만큼 찬물 이만큼 섞어 뜨겁다 했고 온도가 좀 더 내려갈 뿐이야. 알겠나? 되십니까? 아무튼 이거 열평 온도다. 그리고 처음에 자, 두 가지가 서로 온도 다르죠? 다르면 열 이동하는 거. 이동은 항상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이동한다. 열 이동 하다 보니까 고온은 온도가 더 내려가고
저온 온도도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럴 때 고온의 물체는 열 뺏기는 모습이니까 입자 온도가 좀 더 둔해지고, 다음에 저온의 물체는 열 얻으니까 입자 온도가 좀 더 활발해. 그래서 이제 똑같은 온도 되면 이때가 뭐라고? 열평형 되면은 서로 온도 다 똑같지. 똑같다 보니까 서로 그 같은 입자 운동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때 자, 온도 다 똑같다 보니까 열 이동 없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가 나? 자, 열평형 되면은 열 이동이 없는 거다. 온도차가 생기면 그때 열 이동하고, 이거 항상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이동한다. 됐나? 질문. 어려우실 건데. 어려운 질문이. 아직까지 우리가 뭐 계산 문제 없어요. 아직. 좀 있으면 계산 문제 나오거든. 그때는 좀 더 재밌어야 돼. 뭐 아직까지 우리가 한 것은 크게 없고, 서로 간에 열이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 간다는 거 기억해. 중요한 거. 물론 이제 그 자연적인 모습이고, 인적으로 보면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부러 이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 이동 시킬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우리 배우는 거 아니고, 됐나? 그래서 냉장고 같은 거 우리 배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자연적인 모습만 지금 본다는 거야. 뜨거운 찬물 그 모습인데, 자, 온도 다르다 보니까 열 이동하고 할 때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이동한다. 하다 보면 얘는 열 뺏기니까 입자 온도 점점 더 둔해지고, 얘는 열 얻으니까 더 활발한 모습이야. 맞아. 그럴 때 똑같은 온도 되니까 똑같은 모습 더 운동하는 거야. 이거 질문. 자, 입자사 거리인데 뭐 뒤에 뭐 배우고 했지만 고온일수록 입자가 좀 더 활발히 움직여. 하다 보니까 서로의 거리 멀다. 그리고 저온은 느리게 움직여. 하다 보니 서로 그 거리 좀 가까운 모습이야. 참고로 이것도 우리가 부피도 또 볼 수 있는 부피. 그건 나중에 하고. 아무튼 이거만 보면 돼요. 아직 아니 좋아요. 아직까지. 쉬워. 다음 페이지 보면은 쉬워요. 넘어가. 자, 옆에 문제 67페이지. 같이 문제 풀고. 자, 1번 문제. 자, 물질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거. 자, 물질 구성하는 입자는 간단한 입자 모양 나타내는 맞는 말 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질 구성하는 입자는 정지해 있냐? 아닙니다. 항상 운동하는 모습이야. X는. 세 번째. 물질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을 활발할수록 입자의 거리가 대체로 가깝냐? 뭡니다.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무슨 다음 단은 또 배워야겠네. 다음 OXX. 자, 2번 문제 첫 번째 거.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 움직임이 둔하고, 그리고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는 더 활발하다. 저거 좀 감을 좀 잡아야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더 쉽다. 2번 문제. 자, 물체의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고,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멀다는 거. 잘 보면은 대체로란 말이야. 대체로. 이게 뭐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야. 예외가 있다는 거. 예외가 뭐냐면 물만 좀 달려. 물만 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말했어. 중요한 거. 3번 문제. 자, 총 3가지예요. 3가지인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높은 것이 누구냐 물어봤어. 누구게? 다. 두 번째는 가. 뭐지? 세 번째는 다. 답은 다 가능. 내용 쉬워요. 지금. 4번. 자, 오른쪽 그림은 물체 가원을 접촉시켰을 때 그때 그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가원을 사이에서 열 이동한 방향. 항상 뭐야? 고온에서 저온 간다. 누가 고온이야? 가죠. 저온은 나. 그러니까 가에서 나로 간다. 됐나요? 가에서 나로 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 열평 구가 어디냐? 열평인데 봐봐. 열평인데 애들 또 다 틀려. 열평은 서로 간의 온도 똑같은 모습이야.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거다 보니까 A, B, C 안 됩니다. D가 돼. D. 이거 어떻게 돼? 이거부터 되는 거. D부터 되고 C 아닙니다. 그냥 답은 D 쓰면 돼. 아직까지 내용 쉬워요. 다음에 5번. 자, 다음은 오른쪽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 접촉시켰을 때 모습이고, 써있네. 단 A, B 사이에서만 열 이동하고. 첫 번째 보니까 A는 50도, B는 10도. 누가 고온이야? A죠, A. 50이고 10이니까 A가 고온, B가 저온이야. 나갈 때, 자, 얘는 어디서 어디를 이용해? A에서 B로 간다. 그죠?
두 번째. A 온도 어떻게 돼? A 온도 점점 더 내려갑니다. B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또 좋은 온도 내려가고 온도도 올라가고 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 자, A자 운동은 점점 둔해지고 열 뺏기니까. 다음 B는 점점 더 활발해지는 모습이고. 그렇죠? 둔해 활발. 다음에 네 번째. A 입자 사이 거리가 점점 커가지고 B는 점점 더 멀어져. 성분 문제. 그러면 자 이거 열평 될 때 그때 온도 몇 도게? 자 50이고 10이다. 그렇죠? 똑같은 물질이고 그리고 똑같은 양이 있어. 그때 열평 온도 몇 도일까요? 좀 가운데가 얼마야? 30도? 30도. 또 50이랑 10이랑 평균 냈는데 50 더하기 10 나누기 2 하면 돼요. 30도 되는 거. 그럼 만일 양이 다르면 3도 된다는 거 아니야. 반력이. 또 똑같은 물질 양이어도 물질 종류가 좀 다르면 또 다른 거. 하지만 똑같은 물질이고 같은 양이 있으면 그때는 열배 온도가 30도 된다. 알면 돼. 지금은 이제 어떤 이제 값을 구한다기보다 감을 좀 잡아야 돼. 감을 어떤 느낌이 좀 있으면 느낌 있으면 돼요. 질문. 한 가지 보면 끝나는데 이거. C 파트 열 이동 방식 페이지가 68페이지. 우리 원래 우리가 수업할 때도 진도가 이렇게 좀 나가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수업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좀 새롭죠.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인데 느낌이 이걸 설명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보고 합니다. 먼저 지우고. 자, 열 이동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열 이동한다. 봐야 돼요. 중요한 거. 그냥 지운다. 지워. 그럼 저때 뭐를 만들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특히 지금 보면 이제 나온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절대 내용 까먹거나 하면은 나중에 그 우리가 배울 때 다른 것을 배울 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것 같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봐야 돼요. 자, 열 전달 방법이에요. 전달 방법 방식 세 가지. 첫 번째가 첫 번째는 전도이고 결론부터 하면 두 번째가 이제 대륙.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복사인데 우리가 아직은 안 배우지만 어떤 물질의 어떤 상태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말하는 거. 라고 할 때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열 전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대류는 액체랑 기체에서 열 전달하는 방법이고 다음에 복선내는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직접 하는 모습이다. 알죠? 그걸 좀 잘 짓고 그럴 때는 어떻게 얘는 열 전달하는 거냐? 전도 경우는 입자의 충돌로 충돌로 이제 열 전달하는 그 모습이고 다음에 대류는 입자가 열 가지고 이동합니다. 입자의 이동을 통해서 하고 글씨 보이나? 글씨 안 보이면 이게 얘들아 내 글씨 이상합니다. 글씨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꿔져 여기 충돌. 다음에 복사는 얘는 에너지가 열이 직접 본다. 직접 와요. 끝나는 거. 그래서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열 전달하는 방법인데 어때? 고체 이루는 어떤 입자가 있으면 입자들 충돌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나오죠? 그림. 잘 보시오. 자, 우리가 뭐 실험하는 어떤 실험 장소의 경우는 뭐 실내이다 보니까 보통 20도 되는 온도야. 그래서 우리가 0켈빈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제 고체가 있으면 고체를 제 입자가 있죠? 입자에 온도 다 있어 이게. 온도가 다 있는 모습인데 열 준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이 좀 더 활발해서 더 움직여. 진동이. 하다 보니까 충돌. 안 되다. 주먹. 좀 빌려줘. 그만. 대박. 빌려줘. 좀 보자. 가만 좀 왜 주먹 좀 이거 하는 게 좀 좋아요. 이거 좋아. 좀 보자. 이거 입자 고체고 입자 열받아. 충돌. 이거 뭐야? 전도. 이거야? 지금. 그 바로 입자가 이동해 가는 거야?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 입자의 그대로 충돌. 그러니까 진동태가 어떤 충돌을 한다고. 되나?
다시 문제. 전도는 입자가 이동해서 열 전달하는 거다. 맞는 말 틀리면? 틀리면 입자 이동 아니고 입자의 진동에 대한 충돌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모습이야. 알겠나? 중요한 거. 주로 고체에서 하는 모습이야. 그죠? 다음에 대류는 얘는 입자가 열 가지고서 이동하는 거야. 됐나? 열 가지고서 이동하는 얘 주는 거. 그냥. 이것이 대류. 오케이? 대류. 그럼 대류는 얘는 이제 액체나 기체에서 하는 모습이고, 다음에 복사는 열만 가, 열만. 그죠? 열만 가는 모습이야. 되죠? 라고 할 때 사실 보면은 전도는 우리가 이제 다시 비교하면 우리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잠깐만. 전도에 대한 잠깐만요. 이거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은 그 물건이 있죠. 뭘까? 물건 이거죠. 이것이 열이면 이것은 먼저 이제 그 전도 모습으로 제가 전달을 하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전달. 다 앞으로. 전달. 이것이 뭐야? 전도. 우리가 이제 입자야. 그래서 입자는 가만히 있고 열만 우리가 서로 해주면 입자 통해 어떤 전달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전도고. 다음에 그 대류는 간다. 예, 받아라. 가세요. 이것이 이제 대류. 이거 가져갈 거야. 이것이 이제 대류인데 대류는 그 입자가 열 가지고 이동하는 거야. 됐나? 다음에 복사는 비싼데 이거. 받아라. 훅. 이것이 이제 복사야. 됐나? 다시 전도는 입자가 가는 거, 안 가는 거. 입자 가는 것이 아니고 입자 통해서 이제 열만 가는 모습이야. 됐나? 다음에 대류는 입자가 가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복사는 입자가 가지 않고 입자 필요 없고 그냥 에너지만 줬다가 던져라, 받아라. 그렇죠? 이거다. 개념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세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로 좀 쓰면은 저 대류에는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갑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더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내려가. 그냥 하면서 섞여. 이것이 대류야, 대류. 그렇죠? 어떻게 나오냐, 됐죠? 대류의 경우는 우리 책에 보면 그 예시 냄비에서 이제 물 끓이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그 잘 가운데 쪽에 열 준다고. 뜨겁죠? 올라가. 거기서 쭉 퍼져. 위는 어때? 아래는 비교할 때 온도가 좀 더 낮은 모습이야. 어떻게 내려간다. 그래서 뜨거워서 올라가고 차가워 내려가는 모습이야. 근데 서로 다좀더 섞이는 모습이야. 이거 대류다. 복사는 혹시 얘들 그거 아나? 자, 태양이고 지구이고. 자, 우주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것이 있게? 아무것도 없죠. 고체가 있어? 없죠. 액체 또 기체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 오지? 되나?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 오는데 그 에너지 이름이 뭘까? 비. 이름은 어떻게 쉬워?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예요. 근데 좀만 더 추가하면은 이때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올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뭔데? 복사야. 그래서 좀만 더 추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 에너지 또는 뭐 태양 복사 에너지 다 똑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보면 뭐 태양 에너지 배우고 초등학교 한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배워. 복사 에너지만 더 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 전달되는 방식을 배웠으니까 이 단어를 좀 더 추가해서 말하는 뿐이야. 그죠?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질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참고로 보자 이거 난로도 다 보면 그 이제 복사 나와졌지만 난로 보면 이제 그 총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그 전도 열 이동할 수 있는 거 참고로. 먼저 복사는 어쩌면 돼. 좀 얻어야 돼. 복사. 이거 끼어들면 어떻게 돼? 빛이 못 오니까 막아줘. 춥다. 네? 좀 뭔지 알죠? 복사는 빛이 오면 돼. 빛만 잘 받으면 돼. 따뜻해. 다음, 자, 대류. 뭐야? 뒤에. 따뜻해. 대류.
자 이것이 뜨겁다 보니까 위로 자 위로 뜨거운 거 위로 자 올라가는 거 올라가. 그래서 공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뜻해. 이것이 대류야. 그렇죠? 다음에 전도 얘는 되나? 되면 돼. 이거 뭐야 대류 이것이 뭐야? 저기 전도. 복사 대류 전도 되나? 이겁니다. 뭔지 아나?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 복사. 이거 뭐야? 대류. 얘 뭐야? 전도. 자 이거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열이 이동한다는 거 좀 봐야 돼. 나머지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계산 문제 없습니다. 계산 문제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내용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고, 내용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가 보면은 이 뒤에 숙제 너무 많대요. 맞죠? 숙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2단원까지 하고 3단원은 아직 숙제 아직 안 나올 거. 숙제는 다 내용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해서 보면은 이거 진도를 더 나가면 이제 얘들이 이제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 것은 그 온도에 대한 동력 총 세 가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열평형, 그리고 이제 열 전달하는 방법 세 가지 정도 잘 알면 돼요. 뭐 추가적인 얘기 좀 해주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 쓰냐면 이제 단열. 단열이 뭐냐면 열 차단하는 거, 열 막는 거다. 단열재 다 똑같아요. 단열재는 어떤 소재예요. 근데 그 대표적 얘가 뭐냐면 스타이로폼. 다시 단열이 무슨 말 뜻이라고? 열 차단하는 거. 더 열 이동 막아주는 거야. 물론 100% 맞는다기보다 더 느리게. 어차피 이제 고온과 저온도 있다 보니까 열다 이동한다고. 이동하면서 막아주는. 그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이 그 얘가 스타일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중청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진공보온병 세 가지 봐야 돼요. 이거 뭔지 아니? 스타일폼? 이거 뭔데? 스티로폼.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어떤 냉동식품 우리가 다 먹을 때 쓰죠. 왜 그런 거냐면 이 속에는 무엇이 많이 있냐면 공기주머니 많아. 그러니까 겉으로 안 보이고 조그만 그 내부 보면 공기주머니 많이 있다고. 그 공기가 보면은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 소재가 돼, 참고로. 그래서 이 속에는 그 공기 그 방울, 공기층이니까 공기 어떤 주머니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 이동 잘 못한다. 뭐야? 그래서 보온 잘 되고 단열 잘 되고. 다음 이윤청. 이게 뭐냐? 우리 유리에 대한 건데. 잘 보면 유리가 한 겹이 아니야. 두 겹인데 사이에 어디 비어 있다. 사이 무엇이면 공기예요, 공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보온가 있어 이게. 더 열좀 막아주는 모습이고. 이건 뭐냐? 진공보온병. 보온병인데. 자, 저 중요한 단면. 저 단면 쭈후. 보온병 단면 이것이 이제 진공보온병 단면이야, 단면. 속에다 앞도 물 담고 하는 거. 라고 할 때, 자, 진공보온병이다 보니까 속에 이제 빈 공간이야. 비었다. 진공이다. 진공이다 보니까 이 속에는 고체, 액체, 빛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다 없다. 그죠? 그래서 고체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전도가 안 돼요. 이거 말고 이렇게 쭉 갈 때 전도 안 돼. 아니? 왜 그런다고? 고체가 없으니까, 사이는. 진공이야, 진공. 자, 문제. 진공이 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다. 어떤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야. 다음에, 자, 액체, 기체 아무것도 없죠? 다 비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거 때문에 전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 대류가 안 돼요. 이거. 그럼 자, 어떻게 하면 되지? 복사하면 이거만 잘 막으면 돼. 복사해봤자 주로 이제 빛에 대한 거. 빛이다 보니까 내부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은도금해.
안쪽 은도금 한다. 은도금 해야 돼. 안쪽에. 안쪽 은도금 한다. 은도금. 그리고 먹는 쪽 말고 안 보이는 쪽으로 은도금 한다고. 이렇게.